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른 지도 어느덧 2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2개월이 어떻게 보면 짧다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가장 긴 고통의 2개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양국 군대도 개전 초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우폴 인근 자포리자에서는 마리우폴 포위망을 뚫기 위한 공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병사가 엄청난 기지로 러시아 공격 헬기를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장성 2명이 동시에 전사했다는 소식이 CNN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포병은 체코가 제공한 완전 자동화 자주포를 가지고 사격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전황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5개 지역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전황도를 보시면 러시아군이 이지움 축선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천천히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전황도에서 우크라이나 국기 가까운 쪽 슬라벤스크의 후방을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공세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한 결과 이지움 오른편 로조베 마을을 점령했지만 너무 큰 병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지움과 루비즈네, 포파스나를 잇는 축선에서 러시아의 비상식적인 공세에도 진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군의 군사정보 공유가 큰 한몫했습니다. 미군은 우주군사령부의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군사위성은 물론 200여 개의 상업위성까지 동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역을 감시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며칠 전에 빼앗긴 이지움 축선 인근의 보로바 일대에서 일련의 공세를 시작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축선 일대에 대한 상황이 악화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세베르도네츠강을 넘어 후퇴할 준비를 해 피해를 최소한 반면 러시아군은 이지움에만 25개의 대대전술단을 쏟아붓는 등 계속해서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다 피해를 키웠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한치도 물러섬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8차례의 러시아군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격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지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였던 것과 달리 현재 돈바스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큰 손실을 보며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적 우세에 있는 러시아군의 소모전을 우크라이나군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현재로서는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돈바스 지역에서 루네츠크 전선이 좁아지자 러시아군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는데 분명 러시아군의 손실은 여전히 크지만 그에 비례하여 방어선의 우크라이나군 역시 소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바스 전역은 시가전이나 숲을 끼고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드넓은 평원에서 개활지 전투를 벌이는 형식이라 우크라이나군이 자랑하는 경보병 부대들이 활동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처럼 기갑부대,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는 상황이며 본격적으로 대기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지역 상부인 루간스크 전선과는 달리 하부인 도네츠크 전선은 러시아군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통일 러시아군은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으며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돌파에 실패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에게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내 어떤 지역보다 우선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작전에 실패한 러시아 장교들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ISW 전쟁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러시아군의 장교 숙청이 곧 러시아의 지휘 및 통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러시아군은 고위 장교와 장성들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 상황으로 지휘 체계가 일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의 크림반도로 가는 요충지인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이어가 엄청난 전공을 세웠다고 CNN은 실시간 기사로 밝혔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부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군 지휘소를 공습했고 이 때문에 러시아 장성 2명이 전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에 의해 성명으로 다시 한번 발표됐는데 CIA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공세를 통해 헤르손 지역 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러시아 점령군인 제49연합군 전방지휘소에 위력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제49연합군 야전통제소가 파괴됐고 러시아군의 장성 2명이 전사, 1명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매체가 말한 제49연합군 전방지휘소는 러시아군의 헤르손 지역 사령부로 알려진 곳으로 이곳에는 50명의 장교도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함께 있던 장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군 주요 인사들의 피해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389명의 장성과 장교 전사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인해 총 400명이 넘는 군인 간부들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장성과 장교들의 피해 상황은 장성만 10명에서 11명이며 영관급 장교 피해는 100명 이상이고 그 외 위관급 장교의 피해 상황은 3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손실은 러시아로서는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인데요. 군 입장에서는 장비와 일반 병사들의 피해인 경우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모집하면 어느 정도 피해 복구는 가능하지만 장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양성에만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교육 훈련이 필요하기에 사실상 복구 불가능한 군 병력 피해입니다. 또한 크림반도의 관문인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 또한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캐나다 의용군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세로 헤르손 지역 8개 마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으며 러시아 측은 70명 이상의 전사자와 2대의 전차, 1대의 다연장포, 6대의 장갑차와 정비장비, 그리고 4대의 정찰 무인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 전술에 의해 러시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공세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피해를 복구하고자 헤르손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병사를 징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헤르손 내 러시아 군정은 5월 1일부터 주민투표와 2일에서 10일까지 인구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러시아 군정의 작업을 통해 돈바스에서처럼 강제징병을 위한 선행 조치로 보여지는데 러시아군이 징집한 우크라이나인 병사들이 주요한 군사작전에 투입될 리는 만무하고 그저 총알바지로 쓰려는 러시아의 계산이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르손 장악을 위해 마리우폴에 있던 체첸 부대를 헤르손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헤르손 지역 방어가 어려워지자 푸틴은 아조우스탈 일대를 포기하고 봉쇄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에서 성과를 낸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마리우폴 포위망을 뚫기 위해 포위망 밖에서 지속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멜리토폴과 자포리자 축선에서 교전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건물 뒤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 2기를 격추시키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맨패드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MIA 공격 헬기를 정확히 격추시키는 것을 정찰 드론으로 촬영한 것인데요. 이 영상은 헬기가 모두 격추된 뒤 촬영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병사는 폐건물 뒤에서 맨패드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같은 위치에서 러시아 공격 헬기 2기를 격추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아직 그들이 마리우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또한 일부 체첸 부대가 아조우스탈에서 헤르손으로 이동하면서 포위망이 잠시 헐거워지자 아조우 연대와 제36 해병여단이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요 격전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혈투를 벌이는 동안 우크라이나에는 K9 자주포를 제외한 전 세계 자주포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판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 거래가 있었다는 것과 프랑스가 자국 K사르 자주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다나 자주포의 모습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생산된 다나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로 39구 경장 152mm 곡사포를 탑재하고 있어 약 18km에서 2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개발된 자주포들에 비해 절반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225도의 회전각을 가지고 있어 여타 다른 차륜형 자주포의 회전각보다 넓습니다. 또한 케이블선을 이용한 완전 자동 방식의 조준 장치를 가지고 있고 벨트식 장전 장치를 채용해 탄창에서 운용수들이 힘들이지 않고 바로 장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체코로부터 다나 자주포를 인계받아 사격 훈련 중으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다나 자주포는 포신을 90도로 돌려 옆으로 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소 반동 제어가 되지 않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쏘는 방식으로 사격하면 제대로 반동 제어가 되는 모습을 보이며 돈바스 지역 대규모 화력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나 자주포는 분명 우크라이나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를 대비해 미국과 서방권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기갑전력과 기계화 보병을 확보할 수 있게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총 16기의 Mi-17 헬기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벨기에는 한국의 K-55 자주포의 기반이 됐던 M109A4B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시가지에서는 기존의 경보병 부대를 운용하고 돈바스 평원에서는 기갑전력과 기계화 보병 체계로 러시아와 일전을 준비하는 듯 하는데요. 최근 마리우폴 지하 벙커에서 지내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다시 태양을 볼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 전쟁이 빨리 종식돼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